오늘 일론이 구간 레오시의 자사주 매입 관련 트윗에 noted, 인지했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테슬라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퓨처펀드의 게리 블랙씨 역시 테슬라 이사회에 자사주 매입 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루며 시간의 문제이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로 정리를 했었지만 자사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오해들이 많기에 이런 오해들을 정리하고 지금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다시 오고 가는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건 레오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포브스 기준 382위의 자산가로 세계 400위 자산가로 올해 등재된 인물이며 총 자산은 61억 달러로 지금 환율로 하나로 계산하면 87조 원 이상을 보유한 분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 가장 많은 테슬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트위터에서 테슬라 투자와 관련된 영문 시도 종종 올리며 조금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묵직하게 큰 그림을 보며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과거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도 고건 레오시가 테슬라 커뮤니티에 이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번에도 지금 테슬라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에 본인이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는 글과 함께 테슬라에게 우회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건 씨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고건 씨의 관련 트윗을 보겠습니다. 4만 개의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 제 우산을 칼날당 248달러 88센트에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용기 있고 현명한 테슬라 투자자들이 맞을 칼날 4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 투자자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전 이제 2280만 개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현금을 더 보유할 때마다 더 매수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방금 본인의 트윗을 인용하며 올린 트윗입니다.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잡을 때는 부디 빌린 돈이 아닌 현금으로 잡으세요. 왜냐면 더 많은 폭풍이 어두운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서운 칼날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PE 압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사주 매입 혹은 2배의 어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트윗에 일론이 인지했다는 의미인 noted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트윗만 본다면 노티드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에 일론이 인지했다는 형태로 동의를 나타낸 부분이 더 조심하라는 부분인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번 어닝이 2배라는 부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건 씨가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한 점 그리고 2배의 어닝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주 매입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일론이 생각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만 나오면 성장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성장 동력이 다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 일부분만 알며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에 나오는 주장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오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다른 토론 내용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론의 답변을 받고 고건 씨가 올린 트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 테슬라를 또 매수하였습니다. 주당 216달러 66센트의 자체 35,000주 자사주 매입. 전 제가 가지고 있던 756만 부를 테슬라를 매수하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2030년까지 홀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만약 제가 100억 불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테슬라를 매수하였을 겁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트윗으로 일론이 본인이 오랫동안 주장한 자사주 매입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답을 준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우회적으로 100억 불만큼의 자사주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현금성 자산이 약 190억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게리 블랙씨의 서한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블랙씨는 앞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토의에 힘입어 본인이 운영하는 퓨처펀드의 이름으로 테슬라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 중 자사주 매입의 근거가 되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테슬라의 뛰어난 재정 건전성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높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테슬라는 사실상 부채가 전혀 없으며 현금성 자산 18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투자를 모두 하고 난 다음에 남는 현금 흐름인 2023년도 프리 캐시 플로우는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유동성과 미래 현금 흐름,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내재 가치인 주당 550달러에서 지금 주가가 아주 낮기에 자사주 매입이
아주 매력적인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2030년 테슬라의 난갭 기준 EPS로 42달러, 그리고 30의 PE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 221달러 72센트의 자사주 매입이 시행된다면 2030년까지 자사주 매입을 통한 IRR은 24%가 되고, 이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2030년이 아니라 2023년의 어닝인 8달러를 가정하더라도 지금 자사주 매입은 1년 만에 3.6%의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며 역시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입니다. 금융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위 설명을 조금만 더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가진 현금성 자산 189억 달러는 말 그대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혹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단기 증권 자산을 그만큼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액수로도 상당히 큰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테슬라의 단기 순이익과 비교해도 아주 큰 수치입니다. 테슬라의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분기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서 특정 분기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지난 분기 단기 순이익으로 비교를 하면 7분기가 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현금을 그대로 안 쓰고 가지고 있어야 쌓이는 양입니다. 대부분의 자사주 매입에 반대하는 분들의 경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돈이 얼마가 쌓여 있든 무조건 재투자를 해서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테슬라가 매분기 신규 공장 확장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은 재무제표에 나오는 15억 달러에서 19억 달러입니다. 재투자의 개념은 수익이 나는 선에서 재투자인 것이고, 의미 없이 손해보는 재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기에 매년 미래에 상대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확보하며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무한대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은 190억 달러로 정리했고, 매년 최대한으로 재투자를 한다 하여도 20억 달러가 되지 않는 금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매분기 테슬라가 이 재투자를 하고도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를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만 6억 달러부터 28억 달러까지 재투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재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오는 분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능력 확장과 함께 재투자를 모두 하고 난 다음에 테슬라에게 들어오는 현금인 프리 캐시 플로우는 점점 더 커지게 되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과거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빠르게 쌓이는 현금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사주 매입을 통한 IRR, 우리말로는 내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용어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100달러를 투자해서 1년 뒤 회수 가능한 금액이 110달러이면 내부 수익률이 10%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이 예만 이해해도 내부 수익률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앞서 예는 단순하게 1년 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지만, 실제 비즈니스는 단연간 투자 수익금이 회수되며 회수되는 금액도 시점별로 다르기에 그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알맞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게리 블랙씨도 자사주 매입을 이 내부 수익률 관점으로 1년 뒤와 7년 뒤인 2030년 두 가지를 예로 들었고, 이 경우 모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만으로 추정한 순익만으로도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정말 높기에 현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투자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서한의 두 번째 근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그널링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이 매입 시기 및 그 양을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선택의 폭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테슬라처럼 단기적으로 노이즈에 의해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으며, 주가가 내재 가치에 가까워지거나 더 높아지면 자사주 매입의 규모를 경영진이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뒤 내용은 애플, 구글, 마소의 자사주 매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경영진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주식 분할을 통해 미래 주가가 더 높아져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그널링 하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경영진이 선택한다면 지금 최고의 투자가 본인 회사일 만큼 주가가 저렴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의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때,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성장성 하나만 초점을 두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얻는 수익률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수가 성장률 하나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률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얻는 수익률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높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얻는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회사의 펀더멘탈로 정해지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현금이 워낙 많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이며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더 많은 현금이 쌓이는 상태인데 거기에 더해서 내재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크게 내려갔기에 자사주 매입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번 분기 어닝콜에서 향후 1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발표된다 하여도 크게 놀랄 결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단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눈에 보이기에 자사주 매입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런 모습 때문에 주가 펌핑용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결정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펀더멘탈에 기초한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일 때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괴리 및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밑바탕은 기업의 내재 가치, 지금의 순이익과 미래의 순이익, 즉 펀더멘탈인 것입니다. 최근 주변 환경 상황과 다양한 노이즈로 테슬라 주가 역시 큰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연단위로 예상되는 미래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아주 튼튼한 상태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최근의 노이즈로 인한 주가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변동성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주가이기에 항상 연단위, 미래 실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